2등이 있을까요? 스타트업은? ENTJ. 3등이 ENFP. 어. 다 특징이 E와 N이죠. 네, 안녕하세요. 협상가 류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MBTI라는 주제로 또 MBTI 관련 책도 쓰시고 또 기업들의 조직 문화 진단 그리고 코칭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백종화 대표님 모시고 우리가 조직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MBTI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백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백종화입니다. 얼마 전에 또 원온원과 관련된 네. 커뮤니케이션 스킬에 대해서 저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셨고 오늘은 또 이 책 제목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일하는 사람을 위한 MBTI. 이 책 너무 괜찮고요. 사실은 저랑 백 대표님이 얼마 전에 트레발이라고 하는 독서 모임을 운영하는 클럽장들의 저녁 모임에서 만나서 맞아요. MBTI 관련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때 저는 너무너무 재밌게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저렇게 MBTI에 대해서 그냥 막연히 우리가 아는 수준이 아니고 너무 디테일하게 알고 계셔서 어떻게 저렇게 흡입력 있게 이야기를 하시지? 하고 검색을 해봤더니 책을 또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스튜디오에 한번 모셔봤습니다. MBTI가 요즘 핫하죠. 핫했다가 뭐 줄어들었다가 또 핫하다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MBTI는 뭐 뜨거운 주제인 것 같고. 모르는 사람은 없는 것 같고요. 그쵸. 요즘에 리더분들이 구성원, 팀원들이랑 대화하려고 MBTI를 배우러 오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그렇구나. 요즘은 네이버에 여러분들 인물 검색을 해도 MBTI를 올려놓는 분들도 있으시고. 맞아요. 또 최근에 제가 대학가에 저녁을 먹으러 갔는데 제 뒷자리에 앉아있는 대학생들이 1시간 반 동안 MBTI 이야기만 하다가 집에 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MZ세대들은 정말 MBTI가 이게 서로를 이해하는 정말 좋은 도구구나. 네. 거의 거의 주민등록번호 그 밑에 들어가는 네. 또 다른 나의 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로. 네. 마치 뭐 혈액형과 같이 중요한 그런 어떤 문화적인 코드 그리고 성격 유형적인 코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MBTI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먼저 대표님께 백코치님께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포인트는 거의 10여 년을 많은 리더들을 만나왔어요. 물론 리더들만 만나는 건 아니고 직원들도 만나고. 자, 그럼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의 굴지의 대기업, 5대 기업의 어떤 MBTI 유형과 우리나라 스타트업계의 MBTI 유형이 좀 다른가요? 그냥 반대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반대다. 네. 어떻게 반대일까요? 이게 일하는 방식이랑 문화가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문화가 다르니까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모여버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5대 기업의 MBTI를 다 한다 이건 아니고 네. 일단은 뭐 대기업 리더분은 한 700명 정도 데이터가 이제 쌓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100명이 넘어가니까 이제 비율 차이가 크게 나오죠. 안 나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안 바뀌어요. 오. 1, 2% 왔다 갔다. 유의미한 통계치가 맞아요. 나오네요. 우리나라 대기업에 가장 많은 리더 유형이 ISTJ. ISTJ. 25에서 28% 정도. 와, 절대적이네. 맞아요. 우리나라의 MBTI로 보면 ISTJ가 솔직히 제일 많아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그 수치의 거의 뭐 1.67배 이상의 네. 리더분들이 워낙 많죠. 네. 두 번째로 많은 유형이 ESTJ. ESTJ. 네. 이 두 가지 유형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 네. 그냥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들이에요. 어. 그러니까 주어진 목표가 있으면 그거를 달성하죠. 대신에 약점이 달성하지 못하는 목표에 도전을 잘 안 해요. 네, 이게 가장 큰 특징. 목표에 완전 집착하네. 맞아요. 그래서 이 두 부류는 기본적으로 조직 충성도가 너무 높아요. 왜냐하면 목표라는 게 조직에서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달성하려면 조직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목표 달성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목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업무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이 싹 바뀝니다. 대신에 반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스타트업. 네. 스타트업에 제일 많은 리더의 유형이 ENTP. ENTP. ENTP가 한 20%가 조금 넘어요. 제가 ENTP인데요. 그래서 이런 걸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업무와는 거는 뭔가요?
내가 할 수 있는 창의적인 남들이 잘하지 못하는 것. 네.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했을 때 의미 있는 일, 어. 나에게 의미 있는 일인데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레벨이 좀 더 높아요.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죠. 지금 대기업은 ISTJ와 ESTJ 네. 완전히 성과 중심적. 맞아요. 그리고 조직 수능적인. 맞아요. ENTP 말고 2등이 있을까요? 스타트업은? ENTJ. 3등이 ENFP. 어. 다 특징이 E와 N이죠. ENTP, ENTJ, 네. ENFP. FP. 네. 이렇게 어. 세 개 부류를 합치면 정말 무서운 건 50%가 넘어요. 50% 넘는. 네. 이분들의 가장 공통된 특징은 완전히 새로운 걸 추구해요. 어.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ISTJ와 ESTJ의 가장 큰 특징이 목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목표는 현재 나에게 주어진 일이에요. 이 현재 나에게 주어진 일을 어떻게 해결할 거야 중심으로 업무를 해요. 오케이. 그러면 문제 해결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지잖아요. ENTP, ENFP, ENFJ는 미래에 의미 있는 목적, 비전을 먼저 찾아요. 오케이. 그러면 현실과 꽤 멀죠. 네. 아주 멀리 있는 것들이잖아요.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해야 되는 게 중요할까요? 미래를 달성해가는 게 중요할까요? 미래가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현재보다 아예 새로운 걸 찾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단계 가다 보면은 내 평생에 뭘 이뤄요? 그렇죠.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아주 먼 미래에 높은 목표를 추구하기 때문에 지금과는 전혀 별개의 새로운 걸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의적이고 독창적이고 의미 있는 일, 목적 중심의 일을 찾기 시작하는 사람들. 와, 재밌네요. 약간의 어떤 제 생각을 덧대보자면 시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다를 것 같긴 네, 해요. 맞아요. ISTJ와 ESTJ는 현재 시점에서 완전히 몰두하는 유형이실 네. 것 같고, 말씀하셨던 ENTP, ENTJ, ENFP는 조금 더 미래의 시점을 생각을 하고 움직이는데 장단점이 있겠죠. 그죠? 맞아요. 다 장단점이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대기업에서도 ISTJ, ESTJ뿐만 아니고 예를 들면 신사업팀이라면 ENTP 이런 분들이 필요하죠. 맞아요. 근데 이제 신사업분들도 ISTJ, ESTJ면 사실 거기서 큰 혁신적인 건 나올 수 없겠네요. 못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쵸. 방법이 달라지는 방법이 거예요. 달라진다. 그러니까 ENFP, ENTP는 그냥 태생 자체가 미래를 설계해요. 그냥 냅두면 알아서 창의적인 걸 막 찾아내요. 도대체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SF 공상, 네. SF 영화 만들듯이 막 찾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IS, ES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전략을 가잖아요. 아니면 미래 신사업을 가잖아요. 내가 경험하지 못한 거는 못 찾아내요. 그럼 결론적으로 내 경험치를 늘려놓으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학습을 하거나 예를 들면 비슷한 거 책을 읽거나 아니면 이미 해봤던 사람들 만나서 이 사람들의 경험을 가지고 오거나 학습하는 만큼 새로운 걸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방법이 조금 다른 것뿐이다 라고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MBTI에 우리는 의미를 두고 또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이 생각을 하는 편이지만 또 MBTI를 극혐하시는 분들. 그렇죠. 극단적으로 싫어하시는 뭐야, 분들도 정말 이게? 많아요. 이게 뭐 주역이야 뭐 이런 생각. 네. 근데 그런 분들은 왜 그런 거예요? 네, 심리학이나 이렇게 좀 학습 이쪽 분야에 대해서 학습하신 분들은 네. 근거가 없다. 근거. 명확한 근거가 없고 데이터가 없고 그냥 비전문가가 만들어낸 거다라는 표현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것도 어느 정도는 동의. 누가 만든 거예요? 브릭스 마이어스라는 모녀가 만들었어요. 이분은 이제 전공하신 분들도 아니고요. 칼 융의 이제 심리학 이론에서 그걸 보고 본인들이 여러 사람들을 관찰하시면서 하나하나 찾아냈던. 진짜 귀납적으로 추론해서 결과를 만들어서 이 사람은 이렇더라 이렇게. 맞아요. 그런데 솔직히 시작은 그렇지만 지금도 연구되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이런 툴을 보면 네. 무슨 맥킨지 출신의 컨설턴트나 아니면 미국 유수의 대학의 어떤 박사님이나 교수님 이런 게 전혀 아니네요. 근데 지금은 그런 박사님들이나 많이 들어가 계시죠. 우리나라에도 MBTI 연구소가 따로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초기 발명은 그런 분이 아니었네요. 이제 사용하면서 점점 고도화되고 있고요. 보통은 사람들이 MBTI가 16가지라고만 이해하세요. 네. MBTI 유형은 16가지죠. 그런데 각각의 세부 기능별로 행동이 들어가거든요. 행동 지표가 따로 있어요. 네. 외향형도 행동 지표가 5개가 있고 내향형도 행동 지표가 5개가 있어요. 내향형이면 5개의 행동을 그대로 다 따라해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죠.
각자가 이제 외향형 쪽에 일부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을 다 패턴을 따져봤더니 제가 곱하기를 막 해봤거든요. 1000억 개가 좀 넘게 나오네요. 1000억. 행동으로 그러니까 따라주면. E냐 I냐에서도 또 세부 유형이 맞아요. 나뉘는데 맞아요. 그걸 멀티플을 4개씩 다 하면 그게 무한이 이거는 똑같은 사람을 못 찾아요. 없네요. 저도 이제 MBTI를 사용한 지 2007년부터 썼거든요. 정말 몇천 명 어마무시하게 봤잖아요. 저랑 똑같은 사람을 아직까지도 찾고 그래, 있습니다. 맞아요. 어제도 제가 저녁 자리에서 MBTI 이야기를 했는데 똑같이 ENTP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저 사람 나랑 다른데? 다르죠. 네. 근데 큰 유형은 같은데 또 세부가 다 다르죠. 맞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는 행동은 비슷할 수는 있는데 아주 디테일하게 세부적인 행동으로 들어가면 너무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냥 다른 사람인 거예요. 자, 커리어적으로 그러면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네. MBTI를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전략, 이걸 뭐 대화의 도구로 활용할까요? 아니면 조직 관리로 활용할까요? 리더십으로 활용할까요? 아니면 HR에서 사람 뽑는 데 활용할 수도 있고 이거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있을까요? HR에서 사용하는 도구도 있거든요. 채용할 때도 쓰세요. 네. 그리고 저는 인재 발탁할 때도 썼습니다. 그런데 잘못 쓰는 방법이 있고 잘 쓰는 방법이 있죠. 네. 잘못 쓰는 방식은 예전에 한 대기업에서 채용 공고문을 올렸거든요. 외향형이신 분들을 우대한대요. 이렇게 괜찮아요. 우대니까. 안 뽑지는 않잖아요. 네. 그런데 INTJ, INTP 한 5가지 유형을 정해놓고 이 사람들은 지원하지 마세요라고 지원 불가라고 정해놓고 극단적이네요. 이게 왜 그러지? 채용에서 쓰는 게 솔직히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잘못 쓰는 경우가 이런 경우죠. 근데 기본적으로 MBTI를 적당히 알고 적당히 쓰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사람들이 이런 유형들, 거부당한 이 유형들이 이 회사에서 솔직히 일을 잘 못했을 확률도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면 만약에 벤츠 딜러라고 생각해 볼게요. 세일즈 하는 사람이에요. 외향형이 잘할까요? 내향형이 잘할까요? 저는 최근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나는 내성적인 영업자입니다. 책을 읽었거든요. 신동민 박사님이라고 머크라는 세계적인 기업의 대표님이세요. 내성적이세요. I세요. 세일즈 너무 잘해서 저는 그 편견은 좀 제 스스로는 깼어요. 맞아요. 저는 E가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향형이 세일즈하는 방식이 있고요. 내향형이 세일즈하는 방식이 있는 거예요. 외향형은 모르는 사람한테 그냥 자기 제품 소개 열심히 해요. 들이대고. 네, 정말 자랑해요. 네. 만납시다. 찾아갈게요. 그리고 여러 사람 앞에서 소개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죠. 실제 저희 집 앞에 벤츠차가 가끔 오거든요. 전시하러. 진짜 여러 막 나눠주고 타세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불편하거든요. 저는 그냥 냅뒀으면 좋겠어요. 근데 진짜 어떤 그룹에서 한 본부장님들 모여 있는데 저는 내향형이 딜러가 좋습니다라고 손을 드시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내향형의 딜러가 얘기하면 신뢰감이 있고요. 외향형의 딜러가 얘기하면 신뢰를 못해요. 그냥 떠벌리는 것 같다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내향형이세요. 본인의 성향에 따라. 맞아요. 그래서 성향에 따라 다르고 내향형은 그러면 어떻게 세일즈를 하지? VIP 관리를 해요.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건 솔직히 불편하거든요. 그렇죠. 아는 사람 만나고 이 사람한테 최대한 감동을 주고 관리해서 이 사람이 최대한 길게 그리고 VIP가 되면 소개해 주잖아요. 소개 받은 사람들은 내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나도 어느 정도 브릿지가 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니까 조금 더 편하게 가고 글로 쓰는 걸 편하게 여기니까 뭐 브로셔를 한다던가 아니면 이런 것들. 최근에는 코로나 이후에 리모트로 영업하는 패턴이 많아져서 내향형들이 조금 더 잘 하시더라고요. 자기만의 방식으로. 그래서 일하는 방식이 다 다른 것뿐이지 그쵸. 누가 성과를 잘 내? 성과 내는 사람이 잘 내는 거예요. 그렇죠. 세일즈에서도 여러분들 또 EA 성향이 필요할 때가 있고 맞아요. 처음에 여러분들 사업을 오픈하고 처음 이제 세일즈를 일으킬 때는 E가 또 유리할 수 있는데 벤츠처럼 지속적인 고객의 VIP 확보가 중요하다면 사실 I가 그런 코드를 잘 맞추니까 다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우리 조직에서도 이 유형이 우리 조직에 맞다라고 딱 이야기하기는 쉽지는 않네요. 네, 그 대기업 사례도 아까 설명드렸는데 ISTJ랑 ESTJ 두 개만 합쳐도 50% 가까이 되거든요. 리더 유형에서. 그런데 한 리더분이 ENFP신 거예요. 그 회사에 1%도 안 돼요. 0. 몇 %예요. 이분이 웃으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저희 회사에 안 맞는 리더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웃으면서 반박해드렸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가장 소중한 리더죠. 그렇죠. 유니크한데 팀원들이 정말 다양한데
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격에 음. 동의하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리더분 같은 분들이 계셔야 조직이 이 ISTJ랑 ESTJ 리더분들도 본인 보고 배운다. 본인도 그러면 이들의 강점들을 몇 가지를 가져가시면 된다. 그쵸.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결국은 좀 적절하게 잘 섞이는 게 맞아요. 좋네요. 알겠습니다. 함께 일하는 리더에게 예를 들면 상무님 MBTI가 뭐예요?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리더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네. 친한 리더가 아니면 네. 이런 분들은 MBTI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책에 나와 있기는 네네. 한데요. MBTI 행동들을 정해놨어요. 네네. 그러니까 외향형이 주로 하는 행동, 내향형이 주로 하는 행동, 음. 그리고 이 행동별로 외향형의 행동에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거든요. 네. 내향형의 행동에도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고요. 그거를 그 상무님을 보면서 체크해 보시면 돼요. 관찰하면서. 맞아요. 이런 행동들을 자주 하시네. 자주 하는 행동을 체크하다 음. 보면은 많이 체크된 것 쪽으로 갈 확률이 높은 거죠. 왜냐하면 MBTI가 체크할 때마다 다른 게 나온대요. 네. 본인이 그걸 체크해서 그게 나온 거예요. 어. 그러면은 어떤 걸 체크하냐면 현재 내가 지금 자주 하는 것들을 체크하세요. 그런데 그건 MBTI는 아니거든요. 네. 현재의 나지. 원래 MBTI 체크할 때는 내가 평상시에 자주 하는 행동, 내가 가장 편안하게 하는 행동, 요거를 체크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원래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고유한 특징. 그런데 지금의 나를 체크하게 되면은 업무할 때 바쁘면 어떤 게 들어가요? 바쁜 거 체크하잖아요. 그렇죠. 업무할 때 지금 내가 에너지를 많이 쓰고 누군가를 리딩을 해야 돼요. 그럼 외향형을 좀 더 많이 쓰거든요. 이거는 직업 유형이에요. 직업이나 업무에 내가 동화되기 위해서 그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 저 지금은 외향형 끌어쓰고 있는 중이거든요. 원래는 그러면 저 조용하게 있어야죠. 유형이 내향형, ISTJ. ISTJ. 근데 저 일할 때는 ESTJ 같아요. 저는 대표님이 ISTJ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저 진짜 끌어쓰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구나. 방송 끝나면 저 조용히 살게 해줄 겁니다. 그 고유한 본인의 어떤 유형이 네. 또 상황에 따라 바뀌기도 하고. 맞아요. 그죠? 일할 때와 지금 이 책에서는 일할 때와 딸이랑 이야기할 맞아요, 때 맞아요. 달라지기도 하고 저희 MBA 동기분 중에 한 분은 영어로 말할 때 한국어로 말할 때가 이 아이가 왔다 갔다 하시고 영어로 말할 때 영어가 이예요. 네, 맞아요. 그럴 거예요. 그리고 한국어는 아이고 네. 그리고 해외에 같이 가서 수업할 때는 막 손도 들고 난리고 한국 MBA 들을 때는 조용히 있고 네, 맞아요. 이렇게 이제 상황마다 네. 나의 MBTI가 이렇게 가면이 달라지는 이거는 뭐 정신분열인가요? 뭔가요?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그분이 어쩌면 메타인지가 더 강하신 분일 거예요. 뭐냐면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사람들이 나한테 기대하는 게 뭐지예요. 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조용히 공부하는 문화를 좋아하잖아요. 외향형이 힘들어요. 떠들고 싶고 토론하고 싶고 물어보고 싶고. 맞아요. 그런데 미국은 손 들고 물어보지 않으면 토론에 참여하지 않으면 네가 다 알아라고 물어봐요. 맞아요. 성과가 안 좋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만약에 목적이 점수를 잘 받는 거라면 한국에서는 조용히 공부해야 되고요. 미국에서는 손 들고 물어보고 토론해야 돼요. 이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럼 상황별로 자기가 약간 카멜레온처럼 맞아요. 바꾸네요. 네. 본인은. 그거가 되는 사람들이 뭐냐면 메타인지가 강하신 분들이에요. 자기 객관화. 이러면 저 ISTJ가 되게 진해요. 네. 저 누구한테 먼저 밥 먹자고 얘기를 거의 못해요. 그런데 저 일주일에 한 3-4번은 저녁 식사 있거든요. 그분들이 저한테 연락하죠. 네, 저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걸 못하는 게 아니라 네.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게 만들면 돼요. 제가 식사를 못하는 거 식사 자리를 싫어하는 건 아니거든요. 먼저 연락해서 만납시다, 밥 먹읍시다 이거 얘기를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연락하게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식사는 많아져요. 그러면 본인의 유형을 MBTI로 먼저 메타인지를 한 다음에 네, 그거에 약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또 커버를 하고 맞아요. 또 강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또 이렇게 행동다. 요걸 좀 전략적으로 잘 운영을 하시는 분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MBTI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MBTI는 내가 어떤 행동을 주로 하지, 자주 하지, 어떤 행동을 안 하지를 찾아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자주 하는 행동은 익숙하잖아요. 그 행동을 하는 사람이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내가 자주 하지 않는 행동들은 나도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 행동 하는 애가 이상한 거예요. 저 ISTJ잖아요. 저희 와이프 ENFP거든요. 그냥 반대예요.
이걸 가지고 내가 맞아라고 싸우는 순간 이거는 진짜 파국이죠. 그렇죠. 근데 저희는 서로가 맞추거든요. 서로한테. 이 I도 맞추고 N도 맞추고 TF도 맞추고. 너무나 좋은 깨달음인데요. 진짜 인사이트인데. 그러니까 결국에 MBTI는 나를 더 잘 이해하는 도구다. 네, 맞아요. 그리고 내가 행동적으로 패턴적으로 많이 나온 패턴을 유형화시킨 것일 뿐이다. 맞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부족한 건 채우고 강점은 조금 더 개발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면 되겠네요. 조직의 리더 입장에서 마지막으로 대표님 MBTI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떤 태도로 우리가 조금 활용하거나 아니면 소통할 때 우리가 조금 써먹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만 언급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내가 나를 인지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남이 나와 뭐가 비슷하지 다른지가 인지가 돼요. 그럼 얘는 요게 다르구나. 이게 좀 자주 하는 행동이고 이걸 불편하게 여기네. 그러면 나한테 맞춰야 될까요? 팀원한테 맞춰야 될까요? 이 선택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거를 저는 주도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할 거야를 선택하는 게 주도권인데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에서 지금 필요한 목적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회의를 하는데 어떤 행동을 해야 돼요? 회의의 목적이 뭐냐에 따라 다르죠. 정보를 공유하는 목적이 있거나 아니면 가장 좋은 의사결정을 하는 게 목적이 있거나 그러면 정보를 공유하는 목적이 있는 회의라면 이때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다양한 지식과 경험, 의견을 쏟아내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내향형한테도 불편해도 얘기해라. 그러면은 얘기 어떻게 하게 하지? 미리 생각해올 아젠다를 주거나 메모를 먼저 하게 해줘요. 메모를 하면은 그 다음에 얘기를 잘해요. 외향형들한테는 요만큼만 얘기 적게 해줘 라고 얘기해요. 말이 너무 많으면 내향형 얘기를 못하니까. 그리고 리액션은 계속 해줘. 이건 잘하는 건데 내향형끼리 있으면 너무 답답해요. 저도 답답해요. 외향형이 한두 명 들어오면 이 사람들이 리액션 쳐주니까 저도 즐거워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해달라. 그리고 밸런스 게임을 맞아요. 목적이 뭐냐예요. 목적에 따라 이 행동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유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행동을 우리가 해야 돼. 그러면 누군가는 내 강점이고 누군가는 내 약점이고 자기가 선택하게 해줘야 되는 거죠.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 결국 이제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MBTI, 나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의 MBTI를 아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되겠네요. 네, 도움이 되고 대신에 정답은 아닌 거죠. 정답은 아니다. 그 행동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사람이니까. 그것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고정관념 가질 필요는 없지만 전반적인 행동에 대한 이해는 끌어올릴 수 있다. 네, 맞아요. 자, 오늘 여러분들 백종환 대표님과 함께 MBTI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백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